나는 99년을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장이 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억제되지 않은 야망에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더 적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불을 쫓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재정적 독립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 없이 돈을 쓰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일하는 것일 때 소극적 소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돈은 당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인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분 단위로 돌진했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른 대가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수입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일찍 재산을 모았지만 늘 불안 속에 살았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을 사고 더 부유한 집단으로 이사했으며 충분하다는 그의 기준은 항상 뒤처졌습니다. 그의 행복은 닿을 수 없을 만큼 앞서 달렸습니다. 50세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준비금도 없이 절망에 빠져 엉터리 투자를 했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목표를 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유가 아닌 소득을 추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업가도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멈출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쓰러지던 날, 그는 나에게 사실 이제 지쳤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분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부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총명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이었습니다. 자유는 살 수 없으며 구속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는 내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기회를 쫓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이 성공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숙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로도 안 되고, 불필요한 소비도 안 되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바빴다. 나는 바쁜 것이 중요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바쁜 것은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우아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유가 숨어 있는 곳을 발견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나는 내 공백을 채우지 못한 비용을 제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있는 70세 친구를 만났습니다. 멈추기가 두렵다고 그는 고백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도망쳐 늙어갑니다. 그들은 침묵이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침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공허 속에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꺼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젊은 백만장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만족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광고, 소셜미디어, 동료, 가족 등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가르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덜 원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사람이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자고 실제로 웃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단지 증폭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밝힐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독특한 기회에 대해 들뜬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한 분석가를 기억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카지노에 있고 쉽게 이기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바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황폐하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인플레이션이다. 그것은 당신의 저축과 명료함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검소함은 가난의 표시가 아니라 자유의 표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이 구매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사치는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평안은 거절하는 법을 배울 때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의 터무니없는 요구, 친구들의 대출 요구,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정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기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누구에게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변호사로 잘 살았지만 그 직업이 내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일하는 바보 같은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토록 좋은 월급을 포기해서 미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산다. 똑똑한 사람들은 평화를 삽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거절할 권리를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시간, 마음의 평화, 존엄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돈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제가 결과를 보기 전까지 어떻게 수십 년간 단조로워 보이는 작업을 견뎌냈는지 자주 묻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불린다. 부의 비결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돈을 벌고 이미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강렬한 관계를 구입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위기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지능을 잃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모릅니다. 그들은 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나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경영을 갖춘 탄탄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돈 좀 벌어서 팔았어요. 그것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후, 나는 그 회사의 가치가 10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도 팔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승자를 너무 빨리 팔고 패자를 너무 오래 보유합니다. 왜?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첫 번째 난기류에서 도망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본능이다. 진정한 투자는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너무 빨리 매각하는 것은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파괴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환상은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차트를 보고 수십 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근시입니다.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50%, 100% 수익을 내고 만족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충분히 벌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일찍 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르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큰 회사를 찾았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 변동을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을 겁나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항상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지만 시장은 잔인하면서도 공정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투자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과 상황을 피하는 것임을 수십 년 동안 이해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해로운 사람들 주위에 오랫동안 있으면 똑똑했던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바보를 똑똑하게 만들려는 것은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돼지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나는 떠나는 법을 배웠다. 부정적인 친구, 의심스러운 사업체, 가십과 특권 정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방법뿐입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지능은 학습되지만 어리석음은 배양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싶어 합니다. 1970년대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파산 직전의 사람들은 시장이 곧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로 수년간의 삶을 잃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사교계를 대차대조표처럼 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것을 유지하고 두 번째 것을 제거하십시오. 나는 종종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료로 배웁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당신보다 멍청한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당신은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험담, 쓸데없는 토론, 공허한 약속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천천히 당신의 명료함을 훔칩니다. 나는 소꿉친구와 어부그리고 자신 3사람밖에 만난 80살 친구를 만났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사실이다. 6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피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교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아하게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합리성과 품위는 깨지기 쉬운 것들이다. 유독한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나쁜 투자보다 더 비쌉니다. 합리성이 오염된다. 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덜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는 수익률 계산에 집착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을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의 힘을 알고 있지만 건강도 부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오늘의 게으름,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끌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 기회를 잃을 수는 있어도 건강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인간의 지혜가 생물학적 어리석음에 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병원 침대에서 배웠다.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개인 병실로 가세요. 값비싼 시계, 투자 자금, 영향력 있는 연락처 목록 등 이전의 성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양을 보기 위해 창가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이제는 단지 며칠 더 삶을 얻기 위해 재산을 소비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결과이다. 신체를 무시한 결과. 60세 이후에는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의료비가 은행 계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절약하는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몸을 돌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아플 시간조차 없이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매일 걷고, 적게 먹고, 일찍 자고, 화내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지능이 나쁜 습관을 보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지능이 아픈 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절박할 때 추론하지 않고 반응만 하면 됩니다.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오래 살아야 한다. 워렌 버핏과 나는 어떻게 머리를 똑바로 유지하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대답은 지루합니다. 일찍 자고, 잘 먹고, 많이 걷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규율만 있을 뿐입니다. 마법의 공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내가 숨을 쉬게 하면 됩니다. 건강은 습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을 끄고 걷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다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60세가 지나면 부는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질, 수면의 평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수익률은 어떤 투자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점수가 재설정된 후에야 이를 깨닫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투자합니다. 나는 결코 낭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함 때문이 아니라 낭비가 풍요를 가장한 어리석음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같은 집에서 99년을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돈이 많으면 맨션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다. 나는 동시에 몇 채의 집을 점유할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절약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이다. 검소함 덕분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60세 이후의 절약은 단지 저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해서는 안 되며 덜 필요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추가 사항은 추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한 사람들이 수영장과 체육관이 딸린 저택을 구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그들은 말했다. 몇 년 후, 그들은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고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아서 더 피곤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절약의 본질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궁핍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절약은 자유의 기초입니다.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만이 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을 원합니다. 노년에는 고정된 수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불필요한 것 이후에도 같은 경주입니다. 검소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명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항상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곧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잡성은 가난해지고 단순함은 풍요로워집니다.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지만 신체는 더 이상 단백질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차를 더 빨리 운전할 수는 있지만 더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럭셔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공은 결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검소함은 권력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당신을 감동시키려는 욕구,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멈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작은 것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사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고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 예순 이후에는 절약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명확해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소비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성이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를 보세요. 99살인데 빚 없이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A. 진정한 보안은 계정의 잔고가 아니라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자유인은 시장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류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지만 방향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보아는 부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제될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워 보이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규율입니다. 세상은 더욱 변덕스러워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항상 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배가 고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사고방식, 그것이 나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보안을 원한다면 보장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 감정, 행동에 대한 통제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제공하고 시장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신만의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도착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면 싸움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 이르러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며 행운이 지혜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그들이 운이 좋았음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리고 돈이 빨리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수십 명의 누보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택을 구입하고 파티를 열었고 새로 얻은 명성을 이용해 불안감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그들을 망친 것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말한다. 성공은 증폭기이다.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당신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충동적이라면 더 빨리 당신을 파괴합니다. 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된 뒤에도 겸손과 명석함을 유지한 사람이다. 버핏이 그 예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언제나처럼 같은 식당에서 값싼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집이 클수록 유지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고급 자동차는 걱정을 더 많이 가져오고 지위가 높을수록 자발성을 훔쳐갑니다. 나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부자가 된 그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호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요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교한 불안을 위해 단순한 삶을 바꾸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할 때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벌수록 당신이 싸우지 않는 한 모든 달러는 당신을 좀 더 오만하고 좀 더 바쁘고 조금 더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부는 트로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결정, 더 긴 시야,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지가 아니라
돈이 내 생각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낭비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이성을 우선시하며 일을 천천히 잘하는 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부는 숫자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로는 승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패배합니다. 나는 제국이 흥망성쇠하고 재산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간이 가장 무자비한 판단자임을 깨달았다. 모든 눈부신 움직임, 대담한 전략, 대담한 예측은 결국 인내심이라는 단순한 것 때문에 패배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추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규율과 이성을 통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성찰과 침묵의 행동으로 매일매일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환상은 지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수와 반성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이익은 거의 항상 느린 재난을 숨깁니다. 행복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모든 것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회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시장은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 즉 충동적인 사람이나 투기꾼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2008년 위기를 기억한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우리는 기다렸다. 누가 옳은지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었다. 인내는 느림이 아닙니다. 명확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광할 때 춤추기를 거부하는 것,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눈을 감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한 형태이며 단기적인 환상을 넘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길이 보입니다. 길을 보면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속도입니다. 나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림이 곧 힘이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살고 더 멀리 보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강해집니다. 어느 날 모두가 자신이 이미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의 리듬이다. 내 인생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되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도중에 영혼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는 달리기의 상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대한 보상입니다. 빠른 속도를 고집한다면 다음 코너에서 얼굴이 부러질 각오를 하세요. 느린 것은 빠릅니다. 평온은 이익입니다. 명확성은 자유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부유하고 더 밝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얼마나 거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99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유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부자가 되고 빛을 발하면서 여전히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당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부러움은 무료이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인내심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게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외로움을 치료해주지도, 두려움을 없애지도, 평화를 사주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면 어제보다 차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격려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생각하고, 읽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부를 위해 어리석은 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계좌에 0이 몇 개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아닙니다. 부는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선택, 충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감정을 쫓지 마세요. 그것은 어린 일입니다. 자유를 추구하세요. 이것이 장로들의 참된 징계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은 버크셔 주식이나 버핏과의 우정이 아닙니다. 99세인데도 여전히 명확하게 생각하고 고요하게 웃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내가 돈, 자유, 삶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충분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빨리 이해할수록 더 빨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운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거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지 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꾸준히 하세요. 진정한 부와 진정한 자유는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옵니다.